일본 스가 총리는 출범 이후 줄곧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스가노믹스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기업 부담만 커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부 경제 전문가는 일본이 조만간 5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피커TV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스가 총리가 취임 후 첫 본격적인 논쟁의 무대가 되는 임시국회에서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0월 3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스가 정권의 확장적 경제 정책인 스가노믹스가 지난 한 달 동안 처음에 목표로 했었던 경제 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기업 부담만 늘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가 소득을 늘려 가게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대책을 중요시했습니다. 기업의 성장 전략과 함께 일본 국민들이 실감하기 쉬운 정책의 실현을 서두르겠다고 전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10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개인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적으로 가계를 지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지난 10월 26일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 지방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아베 전 정권에서 전국 가중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부터 발생한 C19 감염증의 영향으로 일본 정부의 최저임금 심의회는 올해 최저임금 상한 목표 제시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연 3% 정도로 최저임금을 올려왔기 때문에 스가 총리는 이를 웃도는 5% 정도의 인상을 시야에 넣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인건비 상승이 특히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명당의 이시이 케이치 간사장은 10월 29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을 강하게 지원하겠다며 모든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값 개정도 스가 총리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는 대책 중 하나입니다. 스가 총리는 소신 표명 연설에서 2년마다 개정해왔던 것을 2021년부터 매년 약값 개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하며 시장의 실제 가격을 최대한 빨리 반영해 치솟는 의료비를 억제하고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목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C19 감염증으로 침체된 관광 수요를 환기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입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스가 총리는 본회의에서 앞으로의 감염 상황, 관광 수요의 회복 상황,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정책 기한을 내년 1월 말로 두었던 것을 좀 더 연장하겠다는 뜻도 보였습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을 꺼내들며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정권은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늘리고 이를 개인 소득의 향상으로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정권을 이어받은 스가 총리는 7년 8개월 동안 관방장관으로 있으면서 아베 전 총리와 함께하며 준비해온 정책을 새 정부에서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어필하고 있습니다.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의 쿠마노 히데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스가 총리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아베 정권에서 남은 과제에 손을 대고 있다고 분석하며 기업의 성장을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월 16일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 이후 스가 총리는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스가노믹스가 아베노믹스를 재탕하는 것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계승한다는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성장 전략을 주력으로 추진했습니다.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 완화로 주가는 상승했고 엔화 약세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서 얻은 지지를 발판으로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고집한 헌법 개정 등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아베노믹스는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세 가지 주력 성장 전략에 대해 달성할 수 없었다고 거의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들은 스가노믹스의 규제 완화 기대로 이제 혁신이 일어나 경제 성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오 대학 오바타 교수는 절대로 없다. 또한 경제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로 인한 경제 성장은 거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경기의 좋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GDP가 증가하면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되고 GDP의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생각으로 경제 성장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아베노믹스처럼 오로지 경기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는 과열되고 이때 진정한 실력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는 머지않아 침체하게 됩니다. 이러한 침체를 막기 위해 경기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게 되면 그 결과 그것은 거품이 되고 이후 거품은 반드시 붕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로 경제 성장을 실현하려고 했던 아베노믹스도 경기를 과열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제 성장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경기 부양책을 펴면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고 결국 경제 성장을 실현하기는커녕 미래의 경제 성장을 일으킬 힘도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바타 교수는 일본의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거품 중 적어도 두 가지 거품이 조만간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세 가지 거품이 동시에 붕괴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일본의 모든 거품이 붕괴한다면 일본은 괜찮은 사회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약 500년 전과 같은 상태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오바타 교수가 주장하는 첫 번째 버블 붕괴는 C19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확장 정책으로 이 거품은 필연적으로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기 버블은 2009년 이후 약 11년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주식 거품과 부동산 거품, 그리고 2008년 리먼 쇼크로 인해 발생한 세계적인 국채 버블을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C19 감염증 상황 속에서 일본은 누구나 실패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 아베노 마스크 정책을 실행했고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버블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일본 정부가 내놓은 C19 감염증 대응 정책은 모든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고 아베노믹스의 거품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그 붕괴의 힘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여기에 언론의 공격이라는 쓰나미까지 몰려오면서 아베 전 총리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볼 때 완전히 버블이 붕괴하기 전에 아베 전 총리가 내려온 것은 자신에게 돌아올 화살을 피하는 마지막 현명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품이 낮은 수준에서 시작된 것이 아베 전 총리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했지만 버블 단계가 최대치로 높아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스가 총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키자비를 강요당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골물대로 골문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겠다는 스가 총리가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